70세 어머니가 자식들 앞에서 혼인신고서를 내밀며 남긴 단 한마디. 내 인생의 마지막 주인은 바로 나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황혼재혼을 강행한 그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민자 씨는 올해 70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고 그 10년 동안 그녀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장남 기준이의 사업자금을 대주고 장녀 수연이의 전세자금을 마련해주고 손주들의 학원비를 보태주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고 민자 씨는 그것이 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모두 제 삶을 찾아 떠난 후 민자 씨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아파트와 깊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아침을 차리면서도 혼잣말만 중얼거렸습니다. 밥 한 공기를 차려놓고 마주 앉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녁마다 혼자 차리는 밥상, 아무도 받지 않는 전화, 명절에만 찾아오는 자식들. 기준이는 명절 전날 전화를 걸어 엄마 내일 몇 시에 갈게요. 음식 많이 준비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했지만 정작 와서는 2시간도 채 머물지 않고 먼저 가야 할 곳이 있다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수연이는 명절 내내 시댁 눈치를 보느라 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돈이 필요할 때만 찾는 ATM 기계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자식들이 전화하는 날은 대부분 돈이 필요한 날이었습니다. 엄마, 애들 학원비가 올랐는데 엄마,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럴 때마다 민자 씨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장에서 돈을 빼서 송금했습니다. 그것이 자식들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민자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구부정한 어깨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젊은 시절 꿈꾸던 자신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민자 씨는 문득 자신이 남은 인생을 이대로 혼자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자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도예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무언가 손으로 만들며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처음 문화센터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떨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자신만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강사님은 친절했고 다른 수강생들도 모두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박영식 씨를 만났습니다. 박영식 씨는 72이었습니다. 평생 엔지니어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아내를 잃은 후 5년 동안 혼자 지내왔습니다. 처음 도예교실에서 민자 씨를 본 것은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이었습니다. 민자 씨는 물레 앞에 앉아 서툰 손놀림으로 흙을 빚고 있었고 계속 무너지는 흙 때문에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영식 씨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세요?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손에 힘을 빼세요. 흙이 스스로 모양을 찾아갑니다. 영식 씨는 자신의 손을 민자 씨의 손 위에 살짝 얹어 힘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자 씨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영식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민자 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그녀가 흙을 빚을 때 조용히 옆에서 도와주었고 작품이 완성되면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민자 씨, 이번 작품은 정말 좋네요. 선이 살아있어요. 정말요? 저는 아직도 서투른 것 같은데요. 처음에 비하면 엄청 늘었습니다. 재능이 있으세요. 민자 씨는 그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그녀가 무엇을 해도 관심이 없었고 칭찬은커녕 엄마 괜히 돈 쓰지 말고 집에서 쉬세요. 라는 말만 했습니다. 도예 교실이 끝나고 두 사람은 종종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인사만 나누다가 점차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식 씨는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꽃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장미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 장미를 키웠는데 아내가 떠나고 나서는 제가 돌봤죠. 처음에는 아내 생각이 나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장미를 보면 아내와의 좋았던 기억만 떠올라요. 민자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며 포기했던 꿈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제과 제빵을 배우고 싶었어요.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게 꿈이었죠. 하지만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제 꿈은 접어야 했어요. 그 다음엔 아이들 교육비, 결혼 비용 언제나 뒤로 밀렸죠.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요?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영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후회 없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식 씨의 말에 민자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누구도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살라는 말만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라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도예 교실이 없는 날에도 두 사람은 만나 공원을 산책하고 전시회를 함께 보러 다녔습니다. 영식 씨는 민자 씨가 좋아할 만한 곳을 찾아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민자 씨는 그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석 달이 흐르고 두 사람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단풍이 물든 공원에서 영식 씨는 조심스럽게 민자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민자 씨, 제가 요즘 민자 씨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민자 씨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민자 씨와 나눈 대화를 떠올립니다. 민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과도 이런 설렘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식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주시겠습니까? 제가 민자 씨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민자 씨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민자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일주일 후 민자 씨는 영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식 씨, 저 영식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영식 씨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자 씨.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민자 씨는 자식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복을 찾는다면
자식들이 응원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민자 씨는 명절도 아닌 주말에 자식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전화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을 때 자식들은 어머니가 아프신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장남 기준이는 44, 대기업 중간관리자로 일하며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장녀 수연이는 42, 전업주부로 살며 시댁 눈치와 자녀 교육에만 신경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약속한 주말 오후 두 남매는 각자의 가족과 함께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민자 씨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식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하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자리라 설레기도 했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기준이가 먼저 들어왔고 이어서 수연이도 도착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금세 각자의 스마트폰에 빠져들었습니다. 민자 씨는 식사를 차려냈고 가족들은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갈비찜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엄마 손만 느껴봅니다. 기준이가 말했지만 민자 씨는 그 말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도 2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곤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손주들이 다른 방으로 가자 민자 씨는 거실에 자식들만 남겨두고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연습했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기준이와 수연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건강에 문제 있으세요? 아니야, 건강은 괜찮아. 그게 아니고 엄마가 요즘 도예교실을 다니고 있는 거 알지? 네, 알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중요한 이야기인가요? 민자 씨는 가방에서 박영식 씨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도예교실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거기서 좋은 분을 만났어. 박영식 씨라고 하시는데 엔지니어 출신이고 아주 성실하신 분이야. 엄마보다 2살 위시고. 기준이는 사진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래서요? 엄마가 그분과 재혼을 하려고 해. 순간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준이의 얼굴이 굳었고 수연이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준이의 아내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기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70이 넘어서 무슨 재혼입니까? 기준아, 엄마 진담이야.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외롭단다. 10년을 혼자 지냈는데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 수연이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 남자가 정확히 누구예요? 재산은 얼마나 있고 자식은 있나요? 전처하고는 어떻게 헤어졌어요? 민자 씨는 딸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축하해 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첫 질문이 재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연아,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영식 씨는 좋은 분이야. 아내와 사별하셨고 자식은 없어.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가 있고 연금 받으시면서 조용히 사시는 분이야. 기준이가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이 아파트만 해도 지금 시세로 5억이 넘고 통장에 있는 돈까지 합치면 7억은 될 겁니다. 그 남자, 그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닙니까? 민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하는 것은 어머니의 행복이 아니라 재산이었습니다. 기준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영식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자기 집도 있고 연금도 받으시고 돈이 필요해서 엄마한테 온 게 아니야.
수연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엄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황혼 재혼하는 사람들 보세요. 처음엔 다 사랑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재산 문제로 얼마나 싸우는데요. TV에도 맨날 나오잖아요. 그냥 따로 만나면 되지 왜 꼭 재혼을 하려고 하세요? 엄마는 떳떳하게 살고 싶구나. 영식 씨와 정식으로 가정을 이루고 싶어. 숨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부부로 살고 싶단다. 기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엄마, 저는 절대 반대예요. 제가 그 남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인지 확인해 봐야죠. 사설탐정 고용해서라도 신상조회 다 해볼 겁니다. 민자 씨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준아, 사설탐정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 요즘 세상에 사기꾼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돈 많은 노인들 노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엄마 재산 지켜야죠. 수연이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재산 다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으면 어떡해요? 저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민자 씨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눈빛에서 그녀는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사랑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만을 보았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행복보다 자신들이 받을 유산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외로워서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닌지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기준이의 마지막 말에 민자 씨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자식들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집을 나갔고 민자 씨는 혼자 거실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준이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가 박영식 씨의 신상을 조사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전처와의 사이에 자식은 없는지, 빚은 없는지, 과거 전과 기록은 없는지,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일주일 후 받은 보고서에는 영식 씨가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전처와 사별 후 자녀 없이 혼자 살아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산은 민자 씨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역시 재산 노린 거네. 기준이는 영식 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영식 씨죠? 저는 최민자의 아들입니다. 한번 만나고 싶은데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영식 씨는 예의 바르게 약속 장소를 잡았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기준이는 가식적인 미소도 짓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박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와 재혼하시려는 목적이 뭡니까? 사랑합니다. 민자 씨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합니다. 기준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이요? 일은 넘어서 무슨 사랑입니까? 어르신도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 재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거 노리고 접근하신 거 아닙니까? 영식 씨는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제 집도 있고 연금도 있습니다. 저는 민자 씨의 재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재산 포기각서 쓰실 수 있으십니까? 영식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깊이 상했지만 민자 씨를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민자 씨가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이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여기 1,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가지시고 저희 어머니한테서 떨어져 나가세요. 어르신도 자존심 있으시지 않습니까? 영식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가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봉투를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젊은이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신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것만 알아주십시오. 영식 씨는 카페를 나섰고 기준이는 실패했다는 생각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기준이는 수연이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두 남매는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으면 자식이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야 해. 치매 검사를 받게 하자. 수연이가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당분간 우리 집에서 모시자. 그 남자랑 연락 못하게. 다음 날 기준이는 민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받으셔야죠. 제가 좋은 병원 예약해뒀어요. 모레 같이 가요. 민자 씨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의아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검진 날 기준이는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갔지만 검진 대신 정신건강의학과로 향했습니다. 엄마,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서요. 간단한 검사만 받으세요. 민자 씨는 그제야 아들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민자 씨가 매우 또렷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준이는 실망했지만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민자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민자 씨는 거절했지만 기준이와 며느리는 강권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날부터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절한 척하며 민자 씨의 휴대폰을 관리했습니다. 어머니, 휴대폰 배터리 제가 충전해 드릴게요. 하지만 휴대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자 씨가 외출하려고 하면 기준이가 막았습니다. 엄마, 날씨가 안 좋아요. 내일 가세요. 영식 씨가 집으로 찾아왔지만 기준이는 문전박대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편찮으십니다. 돌아가세요. 민자 씨는 2층 방 창문 너머로 영식 씨가 발길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죄인처럼 갇혀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민자 씨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습니다. 며느리가 주는 식사를 먹고 아들이 하라는 대로 방에서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던 시절, 그녀도 격리 일을 도우며 장부를 관리했습니다.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고 싶어 밤마다 제빵 책을 읽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무능한 노인으로 여겼지만 민자 씨는 아직 또렷한 정신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자 씨는 며느리가 잠든 사이 거실로 나와 집 전화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최민자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 변호사는 민자 씨의 상황을 듣고 즉시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민자 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돈을 자식들이 접근할 수 없는 신탁 계좌에 보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하시려면 직접 오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며칠 후 민자 씨는 병원 검진을 핑계로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준이가 함께 가려고 했지만 민자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부인과 검진인데 아들이 따라오면 되겠니? 택시 타고 다녀올게. 기준이는 마지못해 허락했고 며느리가 택시비를 건넸습니다.
민자 씨는 집을 나서자마자 병원이 아니라 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민자 씨는 신속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아파트 매매는 이미 김 변호사가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통해 진행해 두었고 매수자도 구해둔 상태였습니다. 민자 씨는 서류에 서명했고 며칠 안에 거래가 완료될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 돈은 신탁으로 관리되니 어머님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 주세요. 김 변호사는 민자 씨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자 씨는 영식 씨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공중전화를 이용해 영식 씨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식 씨, 저예요. 걱정 많이 하셨죠? 영식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자 씨, 괜찮으십니까? 제가 댁에 찾아갔는데 아들분이 만나주질 않더군요. 미안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민자 씨는 영식 씨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영식 씨는 처음에는 너무 과격한 것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민자 씨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지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민자 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영식 씨는 그냥 저를 믿고 기다려 주세요. 곧 우리 떳떳하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2주일 후 아파트 매매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자 씨는 김 변호사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액의 현금이 신탁 계좌로 이체되었고 민자 씨는 자신의 통장에서 모든 돈을 인출해 그 계좌로 옮겼습니다. 기준이는 어머니가 평소보다 차분해 보인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특별히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기준이는 우연히 어머니 명의로 등기부등본을 떼보았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어머니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아파트가 2주일 전에 매각되었고 현재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기준이는 급히 어머니가 거래하던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예금주 확인은 할 수 없었지만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간곡히 부탁한 끝에 계좌가 해지되었다는 사실만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준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큰일 났어. 엄마가 집을 팔았어. 그리고 통장도 다 해지했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엄마한테 물어봐야겠어. 1시간 후 기준이와 수연이는 민자 씨 앞에 섰습니다. 기준이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집을 팔았어요? 돈은 어디 있어요? 민자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집 내가 팔았는데 왜 너희가 따지니? 수연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 있어요? 그 남자한테 준 거예요? 내 돈을 어디 쓰든 그건 내 자유다. 너희한테는 상관없는 일이야. 기준이가 책상을 쾅 쳤습니다. 상관없는 일이요? 그게 다 저희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남자한테 속는 거예요. 민자 씨는 처음으로 자식들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건 내가 아니라 돈이구나. 평생 너희를 키우며 몰랐던 사실을 이제야 알겠다. 수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래서 걱정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엄마가 피해 보실까 봐요. 피해? 내가 평생 너희한테 준 게 얼만데 내 마지막 인생을 위해 쓰는 게 피해니? 기준이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미 늦었어요. 저희가 성년 후견인 신청할 거예요.
엄마가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시니까요. 민자 씨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병원 진단서야. 내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진단서. 너희가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해봐라. 법원에서 기각될 거다.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자 씨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나간다. 너희 집에는 더 이상 안 있을 거야. 엄마, 어디 가시게요? 내가 갈 곳은 내가 알아서 정한다. 너희는 신경 꺼라. 민자 씨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기준이가 뒤따라 나오려 했지만 민자 씨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민자 씨는 곧바로 영식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해둔 터라 영식 씨는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자 씨는 영식 씨를 보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났습니다. 영식 씨. 영식 씨는 민자 씨를 안으로 안내하며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민자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자신을 감금했는지, 어떻게 재산을 지켜냈는지. 영식 씨는 민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영식 씨, 제가 집도 팔고 돈도 다 정리했어요. 이제 자식들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영식 씨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민자 씨,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의 재산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그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민자 씨는 영식 씨의 진심을 느끼며 처음으로 마음 편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영식 씨. 제가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며칠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자 씨는 남은 재산으로 작은 베이커리를 열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 포기했던 꿈이었습니다. 디저트를 만들고 싶어요. 특히 한국식 디저트요.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영식 씨는 그 아이디어가 좋다며 적극 지지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설계 일을 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구청에 가서 창업 상담도 받았고 작은 상가 자리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자 씨는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민자 씨와 영식 씨는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단정한 옷을 입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민자 씨는 펜을 들고 자신의 이름을 적으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되셨습니다. 민자 씨와 영식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구청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민자 씨는 혼인신고서 사본을 가방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자 씨는 자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에는 혼인신고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고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혼인신고 마쳤다. 이제 나는 박영식의 아내다. 앞으로 간섭하지 마라. 기준이는 문자를 보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자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수연이도 마찬가지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시당했습니다. 자식들은 급히 모여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가 완료되었으니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의 재산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곳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사흘 후 기준이와 수연이는 영식 씨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애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자 씨가 문을 열자 자식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기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건데,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실례를 했습니다. 수연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요. 박 선생님도 저희 아버지처럼 모시겠어요. 제발 저희한테 돌아와요. 하지만 민자 씨는 자식들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재산을 찾고 있었습니다. 신탁 계좌가 어디 있는지,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민자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찾는 돈은 이미 없다. 내가 영식 씨와 함께 쓸 거다. 기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집 한 돈은 어디 있어요? 몇 억이나 되잖아요. 민자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너희는 변하지 않았구나. 지금도 내가 아니라 돈을 찾고 있잖니. 수연이가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사기당하실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영식 씨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자녀분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자 씨의 재산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제 집에서 살고 제 연금으로 생활할 겁니다. 민자 씨의 돈은 민자 씨가 하고 싶은 일에 쓰실 겁니다. 기준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혼인신고까지 해놓고. 민자 씨가 단호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믿든 말든 상관없다. 이제 너희 허락이 필요 없어. 내 인생의 마지막 주인은 바로 나다. 민자 씨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너희가 성년 후견인 신청 준비하던 서류 사본이야. 김 변호사님이 알아봐 주셨지. 기준이와 수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라. 나는 다 안다. 너희가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관리하려고 했다는 것도 다 알아. 민자 씨는 차갑게 자식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잘 들어라. 너희가 앞으로 나와 영식 씨를 괴롭히면 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거다. 스토킹, 협박,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 내게는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어.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럴 리 없잖아요. 우리 엄마 자식인데. 자식? 자식이 부모를 감금하고 휴대폰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니? 그게 자식이 할 짓이니? 기준이가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자 씨는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영식 씨와 조용히 살 거다. 너희는 너희 인생이나 잘 살아라. 연락하지 마라. 명절에도 오지 마라. 나는 이제 너희 엄마가 아니라 박영식의 아내로 살 거다. 엄마. 수연이가 울부짖었지만 민자 씨는 돌아서서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남겨진 자식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달 후 민자 씨와 영식 씨는 작은 상가에서 K- 디저트 공방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늦은 꿈이었습니다. 민자 씨는 자신이 평생 미뤄왔던 꿈을 이제야 이룬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자 씨는 약과 한과, 찹쌀떡, 인절미 등 전통 한식 디저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만들었습니다. 영식 씨는 가게 인테리어를 직접 손보고 손님들과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가게에는 노년층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민자 씨는 그들에게 단순히 디저트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자식들과 멀어진 어르신들. 민자 씨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민자 씨의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가게는 점차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신문에서도 황혼의 꿈을 이룬 부부라는 제목으로 민자 씨와 영식 씨를 소개했습니다. 영식 씨는 민자 씨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생기 있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영식 씨 덕분이에요. 영식 씨가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줬으니까요.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함께 빵을 굽고 떡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설거지를 하고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자 씨는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메일이 아니라 손편지였습니다. 기준아, 수연아,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단다. 영식 씨와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보람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 너희에게 화가 나 있는 건 아니야. 다만 실망했을 뿐이지. 엄마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 하지만 엄마도 한 사람의 인간이야. 꿈도 있고 행복도 누릴 권리가 있단다. 너희가 바랐던 유산은 없어. 하지만 엄마가 남기고 싶은 진짜 유산은 이거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용기. 너희도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자식들의 눈치 보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자. 엄마가 편지를 받은 기준이는 오랫동안 편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나들이는 것이 진짜 효도라는 것을 늦게나마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자 씨와 영식 씨는 결혼 1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민자 씨는 영식 씨에게 말했습니다. 영식 씨, 감사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주셔서요. 저도 감사합니다. 민자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다시 빛났으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되찾은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할 권리, 그 권리를 되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자식들에게 남긴 가장 크고 단호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이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삶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 민자 씨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최민자였고 박영식의 아내였으며 자신만의 꿈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의 여성이었습니다. 가게는 날로 번창했고 민자 씨는 나중에는 노년층을 위한 제과제빵 교실도 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새로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영식 씨는 민자 씨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남은 시간을 함께 채워갈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자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민자 씨는 남편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죽은 남편도 분명 하늘에서 그녀의 행복을 바랄 것이라 믿었습니다. 영식 씨가 민자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추운데 빨리 들어가요. 네,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자 씨의 이야기는 많은 노년층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부모들이 자신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꿈을 찾아 나서는 어르신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민자 씨가 남긴 말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주인은 바로 나다. 이 한 문장은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동시에 자식들에게는 경종이 되었습니다.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이며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민자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